자, 오늘 이 시간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곡을 만드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요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예전에 그래서 이제 만든 기타를 가지고 동기나 이런 거에 이제 약간 연연해 하면서 만들었던 곡이 있었어요. 그 곡을 가지고 혼자 녹음을 해보는데 이건 곡이 너무 뭐랄까, 그러니까 곡 하나가, 그러니까 앞에 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어떤 음으로 끝나는 한 곡을 만들었다는 데 있어서의 기쁨도 있겠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참 이건 아닌데, 멋쩍음 있죠? 만들어 놓고. 저는 그것도 작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봐요. 멋쩍음. 네, 뭐 굳이 칠판에 쓸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펜을 들고 있는 손이 창피해서. 왜? 멋쩍음이 없으면 굉장히 음악이 뻔뻔스러워져요. 물론 그런 뻔뻔스러움이 굉장한 어떤 재능과 카리스마를 지닌 굉장한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런 멋쩍음이 없이, 멋쩍음이 있으면 카리스마가 안 생기겠죠. 하지만 정말 그런 능력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 이거 어떤 가수한테 이제 이런 곡을 주면서 넌 됐어. 이 곡 받으면 넌 뜰 거야. 응?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예가 있어요. 많아요. 웃지 마시고. 그런 건 저는 참 곤란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든지 자기가 어떤 곡을 만들어 놓고, 야, 이건 정말 예술이다. 그런 건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그죠? 더 오랫동안 몇십 년 음악을 한 후에 자기 음악에 대한 어떤 자신의 책임, 그런 것에서 이렇게 비롯되는 그런 당당함이었으면 좋겠어요. 멋쩍음이 없는 음악은 이 멋쩍음을 깎아내는 거, 이 멋쩍음을 줄여가는 게 바로 편곡이며 또 곡을 다듬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만든 어떤 멜로디 곡이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뭐 김현철이라는 동료는 학교 교가를 만들었대요. 자기 반가를. 네, 반가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반가의 멜로디와 비슷한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음악 시간에 얘기했던 동기와 그 동기를 이어받은 그 은유를 지닌 그 멜로디와 또 그것이 내가 아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좀 멋쩍어서 도대체 이런 멜로디 말고는 없을까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 아직은 미발표곡이죠. 이제 발표될 일이 없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그 멜로디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그렇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곡이 고등학교 때로 기억되는데, 2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황치훈 씨 노래 중에 추억 속의 그대라는 그 곡이 그 당시에 제가 만들었던 곡이죠. 예. 멜로디 라인만, 물론 작사는 다른 분이 하셨고, 멜로디 라인만 그때 밴드와 함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페이퍼모드라는 밴드를 할 때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데모를 만들 때 만들었던 곡이에요. 그리고 또 김현식 선배가 너무나 고맙게 불러준 그 여름밤의 꿈, 저의 데뷔곡이 됐죠. 작곡가로 데뷔곡이 됐던 그 곡도 어떻게 보면 동기에 굉장히 충실한 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다단 따다다단 따라다단 따다단 뭐 이렇게 갔던 멜로디인데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좀 순수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이게 너무 순수한 어떤 너무 이렇게 해맑아 보이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왜? 그 당시 김현식 씨 사랑했어요가 히트를 쳤거든요. 돌아서는가 하면 잊을까 뭐 이런. 근데 그 외에도 물론 아주 수많은 곡들이 있었지만 그런 곡을 부르는 분이 뭐 제 노래 완전히 동요같이 만든 곡을 불러주셨을 때 그때는 저는 굉장히 막 속으로 걱정을 했죠. 근데 결국 그 멜로디가 김현식 씨의 목소리에 맞게 바뀌는 과정이 편곡이죠. 그게 바로 편곡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노래를 만들고 10수년이 지난 후에 저도 리메이크를 했어요. 여름밤의 꿈을. 지금의 내가 그 곡을 꾸밀 수 있는 어떤 배경을 만들 수 있는 제 기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편곡을 통해서 그때의 멜로디를 한번 얹어보고 싶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멜로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잊어버립시다, 뭐 멜로디 뭐 어쩌고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멜로디예요. 그래야 작곡이죠. 하지만 그 멜로디가 형식에 얽매인다든지 어떤 우리가 작곡 기법에만 너무 연연해서 뭐 흔히 아티큘레이션이라고도 뭐 그런 용어를 써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형식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바꾸고 어떤 화성이 여기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 주된 멜로디가 살아있도록 곡을 만들고 싶어요. 저도 그거는 어떤 그날그날의 기분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떤 자신의 음악이 대중음악은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충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날 만든 곡은 멜로디가 멀쩡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가 또 어느 날은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곡을 악보를 놓고 악보를 구겼다 던지는 어떤 작곡가의 전형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거겠죠. 뭐 능력 있는 작곡가라고 뭐 기계처럼 곡을 오늘은 이렇게 한번 써볼까, 내일은 이렇게 한번 써봐야지. 모든 곡들이 다 그래가지고 아주 잘 풀려 나간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형식상 잘 갖춰진 곡들도 들어서 재미가 없으면 그거는 우리 공감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약간 벗어난 듯 하지만 자유로움과 어떤 매력이 담겨 있는 멜로디 그런 곡들이 결국에는 대중적인 사랑도 받고 널리 알려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아주 기본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어디 한 군데 형식에 치우치지 말자는 얘기였어요. 자, 같은 얘기가 너무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권호경 씨가 질문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제가 한 얘기도 아까 여러분은 못 들으신 우리 오경 씨의 궁금증을 어느 정도 좀 뒷받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경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본인이 피아노로 이제 멜로디 라인을 만들었어요. 아까 화성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분명히. 그렇게 포함이 됐는데 이게 어떤 본인이 미디 악기에 서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음색을 찾지 못하고 또 그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해서 멜로디를 넣었는데 본인이 들을 때는 굉장히 어설픈데 아무튼 마음에 든다. 근데 남을 들려주려니 이게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얘기셨죠. 편곡작일까요? 전체적으로 곡,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곡의 그런 소리보다 네, 못하니까. 모자란 소리가 나지만 네. 좋은 곡. 그거는 지금 여러분 잘 못 들으셨을지 모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재방송해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어떤 그 대중음악 뭐 요즘에 뭐 이렇게 가요들 들을 때 사운드와 비교할 때는 형편없고 또 편곡도 약간 문제가 리듬 파트 쪽엔 문제가 있었지만 본인이 진행했던 멜로디와 어떤 그런 것들은 마음에 들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였거든요. 멜로디가 살아있으면 다른 게 부족해도 멀쩡하게 들려요. 하지만 사운드는 아주 굉장히 세련되게 나오고 있는데 뭔가 가는 진행이 이상하다. 그럴 때 그런 곡들이 꽤 많은 것 같지만 뭐 그건 자기 취향이겠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비틀즈를 굉장히 좋아하죠. 뭐 팝 음악 하는 사람들 중에 비틀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 옛날 사운드가 벌써 30년이 넘은 사운드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인 그런 연주를 물론 연주를 얘기를 하면 참 얘기가 복잡해집니다만 그 당시 악기들의 소리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고 어떻게 볼 때는 막 박자도 조금씩 안 맞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에는 전 세계인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게 되죠. 뭐 그렇게 저도 음악했으면 원이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떤 사운드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운드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멜로디 라인이 마음에 든다. 그럴 땐 저는 남한테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편곡할 때 편곡을 직접 안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 멜로디 라인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편곡 기법을 서로 의논해가면서 곡을 만드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일단 멜로디 라인 자체가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멋지게 편곡을 하려고 해봐야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겠죠. 네, 그런 질문이셨던 거죠.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마음에 드는 곡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남한테 들려주지 말자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어떤지는 평가받아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욕심이죠. 하지만 그럴 때는 최소한 자기가 10번 이상은 고민해서 혹시나 다른 부분을 고칠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선 이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라면 뭐 술을 한 잔 마시고 혼자 이렇게 막 적어내려가는 어떤 일기 같은 멜로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멜로디를 고치는 것 자체가 그날 기분에 위배되는 일 같아서 손을 안 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하나의 방법이지 어떤 작곡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날 밤에 그 기분이 이거였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고쳐 라고 얘기하는 건 신뢰니까. 그죠? 하지만 그렇게 한 번에 써내려갈 만큼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된다는 그걸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문병철 씨 또한 저한테 어떤 라인, 곡이 가는 라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궁금증, 그러니까 멜로디 라인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보통 화성에서 2-5 진행이라고는 들어보셨죠? 2도에서 5도권으로. 이 과정을 잘 이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우리가 C 메이저 코드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F를 눌렀어요. 그 다음에 G로 오겠죠. 아니면 D, 다시 D 마이너로 간다든지. 이 과정을 그냥 코드는 바뀌고 있는데 멜로디는 안 가려고 애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써서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사이를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음악을 들을 때 극적으로 듣게 되는 경우들은 반음계가 진행이 될 때 전조와 반음계 그리고 2도, 5도 이런 부분들을 의미 있게 활용해 나갈 수 있어야만 그 멜로디가 굉장히 살아있게 들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멜로디도요. 여러분들이 전조를 한번 해보세요. 같은 멜로디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조로 바꾸기, 조바꿈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음을 그래서 이제 딸림 음 하나를 짚어주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법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얘기를 드려야겠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어떤 동기가 아니라 그런 코드의 진행상으로서 매끄럽게 가지 않고 바로 그냥 조바꿈을 해버려도 자신이 따라갈 그러니까 그 첫음을 잡아낼 어떤 귀만 있다면 똑같은 멜로디가 그렇게 반복될 때 조가 바뀌면서 반복될 때 느껴지는 어떤 음악을 들을 때의 기분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후렴구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쌉이죠. 후렴구를 만드는 것 이상의 어떤 감동을 갖다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잘 이용을 하는 것도 멜로디가 살아있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반음계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과학적으로 또 음악학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참 애매하지만 어떤 음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물론 여러 가지 스케일의 멜로디 라인들이 있죠. 이오리안, 믹소리디안, 블루노트 저도 그걸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에 의거해서 곡을 써본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반음계 얘기하니까 우리 국악, 궁상각주 5음계만 가지고 곡을 만들어 본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나 브루스나 네, 똑같은 5음계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런 음계가 다른 음들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매틱 쭉 음들이 쭉 진행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음 하나를 반음을 거치면서 올라가 주느냐 그렇게 해서 그 분위기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는 정말 미칠 노릇이지만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해나가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막연하게 정말 어떤 멜로디 라인으로 갈까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정말 그 반음을 잘 사용해 보시는 것도 자기 멜로디가 좀 더 화려해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장담은 못하는 거겠지만 그러면 많이 어떤 그런 멜로디 라인들이
코드 없이도 그게 멜로디만 읊었을 때 썰렁하지 않은 곡들을 잘 찾아보세요. 그런데 개념의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어떤 곡을 추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곡은 반주 없이 노래 부르면 굉장히 썰렁한 곡이 많아요. 특별히 저는 제 곡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렇게 썰렁한 곡들 중에. 왜? 저는 편곡을 먼저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프레이즈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프레이즈에 의한 작곡을 많이 해왔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 만든 곡들은 반주가 없으면 심지어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려고 해도 반주가 원곡과 많이 차이가 나면 노래할 때 굉장히 썰렁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죠. 근데 그 곡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쁜 곡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그건 그 편곡이 그만큼 중요한 곡이 어떤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곡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멜로디 라인만을 생각해서 곡을 쓸 때는 어떤 그 멜로디 라인만 가지고도 화성이 따라서 들리는 듯한 그런 곡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예스터데이가 그럴 거고. 그래서 그런 곡들이 저는 여러 사람들한테 공감이 가고 사랑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곡들, 그러니까 코드와 상관없이 멜로디를 자기가 읊조릴 때 화성이 같이 들리는 듯한 그러려면 물론 뭐 음들이 진행될 때 뭐 3도로 갔다가 5도로 갔다가 뭐 7도 뭐 이런 진행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의 곡들이 더 완성도가 있겠지만 그건 보다 이론에 충실한 그런 선생님들과 얘기를 들으실 때 더 도움되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트죠. 가장 쉬운 예로 어떤 코드가 동반된 듯 들리는 그런 곡을 몇 곡 찾아내서 그 곡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혼자 연구를 해보라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